이런 거 보시면 지상권 한번 보실래요? 강론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강의에 있는지 없는지 잘 확실히 몰라요. 지상권이라면요 조금 넘겨야 되는데요, 조금 한참 넘기면은요 페이지가 좀 안 적혀 있죠. 한참 넘겨보세요. 한참 좀 넘기면 뒤쪽에 보면 물권법 그래가지고요, 물권법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라고 나올 거예요. 용익물권 이렇게 용익물권 좀 뒤에 넘기면 용익물권 찾았어요? 뒤에 좀 넘겨야 돼요. 한번 아니요 좀 더 좀 더 잠깐요. 아니 좀 더 한 장 더 두 장 더 좀 뒤에 안 가져오셨어요? 선생님 안 가져오셨어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용익물권 보세요. 용익물권 옆에서 좀 보셔요. 못 찾았어요 아직요? 못 찾으셨어요? 한참 좀 넘겨야 돼요. 좀 더 넘겨요. 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 거기 좀 더 뒤에 한 장 거기 어디 거기 좀 더 뒤에 오케이 3분의 2 정도 맞아요. 넘겨야 돼요. 됐죠? 자 이제요 여기 보세요. 자 됐죠?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지금 강론이에요. 강론인데 여기서 한 문제 유치권 두 문제, 저당권이 두 문제나 세 문제. 그래서 여기서요 이렇게 세 문제하고 네 문제,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보통 두 문제 또는 두 문제, 세 문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최소한 네 문제, 여기서 세 문제, 일곱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강론인데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것은 이제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공부하려면요,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약간 우리가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소유권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세 문제 두 문제예요. 점유권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문제 하면 네 문제잖아요. 그럼 모두 해서 네 문제, 여덟 문제, 그 다음에 여덟 문제 그러면 11문제죠. 앞에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해서 모두 해서 14문제가 나와요. 등기법에서 두 문제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상권을 보면 지상이라는 거 뭐냐, 지상. 항상 이런 봐봐요. 항상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은 다 뭐죠?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 지금부터 얘기한 건 다 타인 거예요. 날 거 아니에요. 봐봐. 타인의 토지, 타인의 부동산이란 말이죠. 응? 자, 그럼 보면 지금부터요. 뭘 보냐면 지상이죠. 지상은요. 이렇게 윗상자 써봐. 윗상자 이렇게. 윗상자. 남의 토지에다가요. 여기다가 을이라는 사람이요. 건물을 짓고 싶어. 을이 나무를 심고 싶어. 여기 송담대학교 광고판을 세우고 싶어. 송담대학교. 이렇게. 남의 땅에 하면 돼, 안 돼? 여러분 땅에 누군가요? 광고판 세워서 그러면 캄 나두야면 가서 묻어버려요? 묻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면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을이 이 땅 주인하고 땅 위를 내가 쓰고 싶다. 그걸 지상권이라고 그래.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상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윗상자죠? 여기 윗상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요. 이걸 최단이라고 그래, 최단 존속기간. 최단 기간을 보장해야 돼. 최소한. 어떻게 보존한다? 하냐면 견고한 건물.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다? 우선 30년 최소한. 수목, 나무도 최소한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 그것은 최소한 15년. 기타는 몇 년? 5년 이렇게 반드시 보호를 해야 돼. 이렇게 반드시 보호를 해야 돼. 이렇게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여기서요. 이 견고한 건물은 만약에 15년으로 한 경우가 있고 40년으로 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15년으로 정하잖아요. 30년인데. 그럼 이것은 몇 년이 된다? 30년이 돼. 40년으로 정하면요. 그냥 40년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30년은 보호를 해야 돼.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는데 30년이 되기 전에 이런 건물 지어놓고 나가라면 어떻게 하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최장. 최고 몇 년까지? 영구무한 이렇게 최단 영구무한 영원히 이 말 영원히. 그러니까요 최소한 30년 수목 같은 30년 이렇게. 그런데 봐봐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신축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지. 이런 사람이 신축했을 때 이 사람이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요 30년, 15년, 5년 이렇게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15년, 5년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걸 지상인데 봐봐요. 지상권은요. 봐봐. 이제 지우고. 지상권은요. 뭐가 지상권이냐?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사용하는 게 지상권이에요. 사용. 그러면 건물이 없어지죠? 건물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다시 건물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져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이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다시 심으면 되고 나무는 다시 심으면 되고 건물은 다시 건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상권은요, 이걸 지상물이 왔는데 지상물이요. 지상물의 소유자고 소유자. 지상물의 소유자고요. 지상권자가 서로 달라도 돼. 달라도 돼. 지상물의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서로 달라도 돼.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도 돼. 이해됐나요? 이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요,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해.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 그래서 합의를 하고, 지료하고, 등기 이렇게. 등기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료는 뭐죠? 무상원칙이야, 무상. 무상이 원칙인데요. 여러분 봐봐. 왜 지료가 무상이냐면 봐요. 우리가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 전세권은. 월세는요,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를 지급하고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없으니까 원칙은 무상인데, 여러분 누가 공짜로 내 땅에다가 건물 지으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요, 합의로 유상으로 해. 유상으로 하고 등기를 해. 이렇게 등기 이렇게 합의로.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로요. 돼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이게 지로에서 하는데 지로를 2년 이상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2년 이상 안 내면. 그런데 이 지로가요. 봐봐요. 지로가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상권이요. 갑자기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뀐 거예요. 땅 주인 병으로 바뀌었어.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땅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요, 이 지상권자가요, 옛날 땅 주인한테 1년, 지금 땅 주인한테 1년. 그래서 이렇게 1년 되면 이것을 2년으로 보느냐 이 말이지. 옛날 땅 주인한테 1년, 지금 땅 주인한테 1년. 그럼 2년이냐? OX. X다 이 말이죠. X다. 알겠죠? 여기서 어때요? 여기 어때요? 여기서 어때요? 여기 전체에서 몇 년이 돼야 돼? 전체에서 2년이 돼야 돼. 전체에서 2년. 아니. 죄송해요. 전체 2년이 아니고 여기서 2년은 어때냐면 2년은 이 양수인한테만 2년이 돼야 돼. 양수인한테만. 옛날 땅 왜요? 이걸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하죠. 그럼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문제지 갑을 병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람한테 2년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요, 양도성이 있고요. 양도 안 한 것은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죠. 이런 강행 규정은 달리 약속할 수 있어 없어? 강행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 없어?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양도한단 말이죠.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강행 규정이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뭐라 한다? 여기서요, 지상권 이런 그림 맨 밑에 있지 않아요? 혹시요? 지상권 맨 밑에 왼쪽 있잖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 맨 밑에 왼쪽에 있죠? 혹시 없어요? 있죠?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요 비용상환청권 맨 끝에가 지상무효 청구권이 쭉 돼 있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금 위탁은 무효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지상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는 지상권이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고 그것을 글로써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기본서가 없잖아요. 기본서가 없으니까 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또 여러분 여기서 뭘 보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요 한 장 넘겨봐. 한 장 더. 한 장 넘기면요 이런 뭐가 나오냐면 그림이요 한 장 넘겼어요? 한 장 넘기면 여러분 아마 거기 한 넘기면 안 돼. 365 나왔죠? 365조 일괄경매청권. 자, 봐봐요. 365조요. 일괄경매청권에 돼 있죠. 일괄경매청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갑에 토지가 있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건물에다가 A가요 저당을 잡았어. 토지에다가는 B가 저당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경매할 때 어디 뭐만 경매해? 건물만 경매하죠. 건물만 경매하죠. 이 사람 뭐만 경매해? 토지만 경매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괄 경매는 이런 것이에요. 순서를 잘 봐요. 자요, 처음에는요, 토지 위에요, 아무것도 없어. 토지 위에. 토지에 아무것도 없,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토지 위에. 뭐, 농작물도 없고, 건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걸 무슨 대지라고 그래? 어디서 다 배웠나 봐요. 그래서 나대지라고 그래. 나대지가 뭐냐? 나가 뭐냐? 나가. 가대지 다음에 나대지예요? 알죠? 우리가 나대지 하죠? 나가, 가대지 다음에 나대지냐고. 가대지, 나대지, 다대지. 그러면 라제지도 있어, 라대지? 알겠죠?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체. 우리가 땅은 뭐예요? 땅은 뭔가 있어야죠. 우리가 수확하고 나면 겨울에, 이러면 땅은 봄이나 여름에 땅 사러 다녀야 돼? 겨울에 사러 다녀야 돼? 언제 땅 사러 다녀야 돼? 겨울에 사러 다녀야죠. 겨울에 사러 다녀야 걔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딱 보면 어때? 풀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땅이 어떻게 되는지, 수로가 어떻게 되는지, 길이 어떻게 되는지 눈에 딱 보일 수 있는데, 적나라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봄이나 여름이나 보면 어때요? 얘가 그냥 돋바 있고 뭐 있고 이래가지고 몸매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니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름에 땅 사면 여러분요, 큰 낭패 볼 수 있죠. 이게 늪지인지 자갈밭인지 차르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꾼들은 다 언제 산다? 그렇죠. 지금 이제 땅 사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땅 토지만 중개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 땅 투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땅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제일 바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땅은 언제요? 땅은 뭐가 있어야 돼. 풍성할 때 있잖아요. 5월달에 땅 보러 다니죠. 뭐 땅 사놓고 나서 겨울에요,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거기 보면 뭐 자갈밭인지 뭐가 수로가 있는지 농수로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랑은 땅이 벌거벗었다, 나체인 대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대지인데 여기다가요 1번이죠. 여기 2번으로 을이요. 2번으로 을이 저당을 잡죠. 그러니까 나체인 대지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러니까요,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냐?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3번으로 갑이 건물을 지어. 3번. 자, 순서. 저당 잡을 때 건물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서 저당 잡고 나서 뭐 한다? 건물을 지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어디에만 저당 잡았어? 토지에만.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만 경매하죠.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경납권 사람 병이죠. 그런데 건물이 좀 누구 거죠? 갑이죠.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죠. 왜 철거해야 될까? 이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니까. 이런 민법이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빗나가서 그렇지, 들으면은 당연하겠네 이런 말이 다 들어. 그럼 민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에서 봤던 것들을 법조문으로 법의 용어로 바꾸만 놨는데 자세히 안 보니까 그러죠. 알겠죠? 왜? 내일 아니니까 자세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들으면 돼요. 이런 봐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요, 조금 순서가요 이렇게 되니까 봐봐. 여기 갑의 토지 있죠? 1번 2번 을이 저당 잡았죠? 저당 2번 3번 이거 2번이고 3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 잡았죠? 저당 잡고 이제서야 뭘 한다? 갑이 건물을 지었죠. 3번 이렇게 순서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토지에만 저당했으면 토지만 경매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왜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걸 보고 그림을 보고 설명 한번 해봐. 생각해가지고 왜 건물을 철거해야 될까? 다시 뭐라고? 아니죠. 자기가 갑이 건물 지었잖아요. 나대질 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오케이. 나대질 때 건물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지금 나대질 때 을이 토지에다 정잡았죠? 이 저당권으로 경락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나대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당권이었죠?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나대지로 그대로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철거해야죠. 그럼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손해다?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손해. 옛날에 어디에선가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건물 철거하다가 옆에
그 도서관으로 건물이 기울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폭파시켜가지고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작업을 하죠. 철거하죠. 이쪽으로 이렇게 뭐 깎고 뭐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건물이 기우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폭발음이 세가지고 건물이 놀래가지고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도서관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학생들이 다행히 공부하는 학생이 없었다,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한번. 그거 얼마 안 됐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사정이 굉장히 손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 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상태에서 건물 철거 안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경매는 하긴 해야 돼. 어떻게 경매했으면 좋겠어? 같이 경매해보는데요. 두 개를 같이 일괄 경매. 한꺼번에 경매하면 어떻게 한다? 경락받은 사람도 병이고 건물도 병이고 그러면 자기가 건물 철거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 안 하려면 같이 경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짓는다.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뭐냐? 경매하기 전에, 일괄해서 경매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된다? 오케이, 동일해야 된다. 다시,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이러면 이건 여러분 지금 용인 같은데 이런 데는 여기 용인 원산면 이런 데 있죠? 여러분 이런 데 여러분 가서 보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를 수 있어 나중에. 많아요. 오케이, 아주 리액션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제 용인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원산면에 뭐 그때 옛날에 뭐죠 에버랜드 만든다 했는데 만들어? 하이닉스 와요? 왔어 지금? 언제 와? 예, 10년 참으면 되죠. 알겠죠? 우리가 그 정도는 또 참아줘야죠. 10년 되다가 나중에 반도체 값 떨어지면 또 안 오를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아무튼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저당 잡고 나서 건물이 졌어. 근데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중요하지 않아.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돼? 경매 청구할 때만 똑같으면 돼. 다른 사람이 건물 지었어? 근데 땅 주인이 건물을 샀어. 근데 경매를 해. 그러면 돼. 아무튼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돼? 경매할 때만 동일하면 돼. 그럼 봐. 자, 366조 법정지상권이요. 여러분요,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용인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길이 쭉 뻗어서 굽었어. 굽은 집은 나중에 다 뭐죠? 보상받는다고 측량하죠? 측량하면 옆집하고 서로 물리고 있어. 서로. 알겠죠? 골치 아플 수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알겠죠? 어제까지 친구였죠? 오늘 2평 물려봐. 원수예요. 알겠죠? 왜요? 돈 앞에 누가요? 그걸 할 수 있나요? 알겠죠? 누가 내 돈을 가져간다는데. 많은 가져가는 게 괜찮죠. 근데요, 뭐죠? 수용되고 그러면은 뭐 평당 한 3, 400씩 주잖아요. 그럼 2평이어도 7, 8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알죠? 옛날에 여러분 여기 용인 여기 시내 여기 일지소 도로 넓혔잖아요. 그때 아마 용인은 그때는 돈이 많을 때거든요. 경전철 하기 전에. 그때 보상해 줬잖아요. 그때는 뭐 평당 아마 지금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때 한 평당 1,000 정도 줬을 거예요. 여기 도로 여기 큰 도로 있잖아요. 여기 SK 뭐 대리점 있고 거기 큰 도로 거기 보상할 때. 용인 시장들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죠. 용인 시장 했던 놈들 있잖아요. 그거 다 죽여야 돼요. 진짜죠.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용인이 아마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알았죠?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모노레일 해놓고 나서 에버랜드 전용 열차가 됐잖아요. 지금요.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용인은 저기 경전철이 올라가서 타고 기다렸다 타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다시 집에 가면 버스는 벌써 왔다가 2번 왔다 갔다 있어. 그렇지 않나요? 거리도 너무 작고, 그렇다 치고. 아무튼, 용인은요, 시장을 잘 뽑아야 돼. 용인은. 근데요, 시장이요, 진짜 시장통이죠. 360조 뭐죠? 저당권. 법정은요, 법정은요, 등기를 안 해. 취득할 때, 등기 없어도. 지상권이 아까 뭐라 했지? 지상권은 자기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오케이. 여기요, 이렇게요. 갑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을은요, 지상권이 있든지 이 월세, 임차권이 있든지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 그걸 지상권이라고 그래. 자, 그럼 봐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를 하거나, 또는요,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여러분요, 경매 받을 때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알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경매를 안 들어가. 나쁘다고.
그 경미학원에서 꼭 그렇게 가르쳐. 무식하니까. 알겠죠? 그렇지 않고 잘 봐야 돼. 그것은 가서 이게 과연 법정이상권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 법정이상권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봐봐요. 법정이상권은 뭐냐? 순서가 1번. 순서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동일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한다? 두 번째 뭐를 해요? 토지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 저당을. 두 번째. 그러니까 저당 잡기 전에 동일해야 돼. 여기는요 봐봐요. 저당 잡기 전에 건물이 있어 없어? 그걸 일괄경매. 저당 잡기 전에 건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노 동일해야 돼. 다시 1번 봐봐. 저당 잡기 전에 뭐가 있고 토지. 다시 봐봐.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 누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해. 다시 뭐라고?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소유자가 누가 동일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나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요. 자신의 A라는 토지 외에 A. 지금 듣고 있죠? 사법시험에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나왔던 거. 갑이 자신의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지었어. B라는 건물을 지었어. A라는 토지 위에 B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어. 말했죠 지금. A라는 토지 위에 B라고 하는 건물을 지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내가 지금 땅 이름은 A고 건물 이름은 B잖아. 이름이 B지 소유자가 B가 아니잖아요. 갑이 자신의 A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갑이 자신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땅 이름은 A고 건물 이름은 B라고. 알죠? 이름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뭐가 같아야 돼? 소유자가.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법재산권 되냐 안 되냐?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 잡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저당 잡고 난 다음에 이 땅은 갑이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죠. 건물이 증축이 되거나 증축. 신축이 되거나 신축. 그래도 무조건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저당 잡기 전에만 똑같으면 돼. 알겠죠? 언제까지만? 저당 잡기 전에만. 그럼 봐봐요. 신축했죠? 신축하면요. 신축한 건물이 콘크리트야. 그럼 콘크리트만 몇 년이다? 30년이죠. 여기 구건물이죠. 구건물은 목조야. 목조 건물 이건 몇 년이다? 15년이죠. 그러면요. 구건물하고 신건물 중에서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여기는 콘크리트도 몇 년밖에 인정 안 한다? 15년만 인정을. 15년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4번은요. 그러고 나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 경매. 그걸 임의경매라고 그래. 임의경매. 그러면 저당권에 의하면 토지가 지금 저당 잡았죠? 토지가 경매가 되죠? 경락인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여기요. 건물은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갑이죠. 남의 땅에다 건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 건물 철거해야 돼. 그럼 건물을 철거하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손이다? 손이다. 그러니까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법에서 366조에서 법에서 가평의 토지에다가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야. 지상권을 인정해줘 버려. 법에서 그냥 인정해줘 버려. 그걸 법정이상권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무조건 보지 말고 법정이상권을 처음에 봐봐.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했죠. 두 번째 뭐에 의해서?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그러면 그냥 지상권을 인정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괄경매는 뭐라고 그랬어? 저당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똑같으면은 뭘 할 수 있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법정이상권은 저당 잡을 때 토지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따지지 마. 아무튼 그 저당권으로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면 달라지면은
건물을 철거 못하게 하려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철거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을 있으면 돼. 그래서 지상권을 법에서 인정해줘 버려. 그걸 뭐란다? 법정이상. 다시 하나만 더 해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 더 하고. 자, 그럼 관습상 법정이상. 관습상 법정이상. 관습상. 아까 관습법은 뭐죠? 뭐라 했죠? 관습법은 법조문이 있어 없어? 글자가 있어 없어? 관습법은 관습법은 법조문이 글자가 없는 법을 불문법, 관습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일단 법정이상권이죠. 법정이상권이 되려면 무조건 처음에 뭐가 돼야 돼? 처음에 뭐가 돼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똑같아야 돼. 알겠죠? 그런데 366조는 366조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져야 돼. 그런데 여기는 저당권 경매 빼고 매매, 교환, 증여, 강제 경매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런 것으로 달라져야 돼. 이런 것으로 값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것으로 달라져. 이렇게 달라져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래서 이 갑이요. 죄송해요. 갑은 똑같죠? 그럼 봐봐. 처음에는 뭐야? 처음에는 똑같아. 그 다음에 뭐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달라졌어. 그러면 건물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건물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서 여기에다가 뭘 인정해? 지상권을 인정해. 이것이 뭐다?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이제 봐봐. 순서로 봐봐. 순서가 뭐죠? 잘 봐. 순서로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둘 다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뭐를 했어? 똑같았죠? 그런데 맨 끝에는 뭐가 됐어? 달라졌죠? 다시.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됐어? 똑같았죠? 그 다음 맨 끝에는 뭐가 됐어? 달라졌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쪽은 뭐 때문에 달라졌다? 저당권으로 인한 뭐로? 경매로 달라졌고, 경매로. 저쪽은 뭐로 달라졌다? 그거 빼고 나머지로 달라졌죠? 매매, 교환 이런 것으로. 알겠죠? 그것을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나중에 달라지죠? 그럼 법정이상권이라고 그래요. 달라진 이유가 저당권으로 인한 경매로 달라진다? 366조. 매매, 교환 등으로 달라진다? 관습상 법정이상권. 다시. 우리가 일과금명은 뭐라고 일과금명? 여러분 정말 중요해 지금. 이걸 모르면 여러분요 나중에 땅을 잘못 사거나 집을 잘못 사거나 폐가 망신할 수 있어. 알겠죠? 자, 일괄경매는 뭐라고?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어야 돼.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짓고 경매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법정이상권은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자, 그 다음에 관습상은 매매나 교환이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하나만 샀다는 거죠. 토지만 샀거나 뭐만 샀거나 건물만 샀거나.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봐봐. 일괄경매는 뭐다? 일괄경매는 나대지였는데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법정이상권은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 달라진 이유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뭐? 366조. 저당권 빼고 매매, 기타 이런 것으로 달라진다. 뭐? 관습상. 이해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다 다시 이제. 여기서 내가 뭐 하나만 설명할게. 여기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하고 차이가 뭐예요?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 차이가 뭐예요? 은행이 잡은 거고. 개인 간의 분쟁이나. 자요,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이라는 것은 은행에서만 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돈 빌려주고 다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가 임의경매는 뭐냐면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들은 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세권 등기된 사람들 있잖아요. 전세 등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돈 안 내주죠? 그럼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세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고. 전세권으로 경매. 그걸 임의경매라고 그래. 그래서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그 법에 그 물건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친구 봐봐. 갑이한테 돈 빌려줬죠? 돈 빌려도 돈 안 주죠? 그럼 돈 안 준다고 해서 경매 절대로 못 해요. 법원 한번 갔다 와야 돼. 법원에다가 돈 돌려달라고. 월세 보증금 줬는데 돈 안 주죠? 그러면 경매 못 해. 법원에다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돼.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해야 돼. 그걸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그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한 것을 무슨 경매라고 한다?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는 그 자체가 만약에 돈 안 주면 경매해라 딱 돼 있어. 무슨 경매? 임의 경매. 돈. 월급 안 준다. 그 다음에 뭐 강사료 안 준다. 그 다음에 뭐 돈 빌려준 돈 안 준다. 보증금 안 준다. 이런 것들이 돈이죠. 돈 안 주면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놔. 판결문을 받아놓고 그걸로 가서 경매한다. 무슨 경매다? 강제 경매다.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을 봐. 이거 여러분요, 지역권은 뭐냐면 이런 것이 봐요. 지역권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붙어 있죠? 그러면 혹시 옛날에는 여기 용인에가 물류창고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많나요? 그래서 용인이 물류창고가 조금 애매한 게 거리는 서울하고 가까운데 교통이 참 불편해. 그리고 땅값이 너무 비싸. 용인이 물류창고 하기에는. 창고란 것은 뭐예요? 물건은 그냥 잠깐 보관해 놓은 건데 땅값이 너무 비싸면 이거 물건을 보관하는데 팔 수 없는 건데 땅값이 아주 비싸면 이건 문제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땅값이 좀 쌌을 때는 용인이 상대 각광인데 땅값이 비싸지면서 용인보다는 좀 더 이제 이천 이쪽으로 올라가죠. 알겠죠? 이천, 여주 이쪽으로 올라가죠. 차츰 이 위로. 그래서 지금은 뭐 저기 어디죠? 좀 쭉 저기 가면 뭐 나오지? 이런 한터 거기 있는데 더 올라가면 거기 뭐죠? 거기? 아니 더 위에 다른데 그 뭐라지? 아니 그 뭐죠? 광주 옆에 그 어디 있잖아요 거기 뭐 세 글자인데 거기 권지암. 예, 이런 쪽으로 지금 물류창고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옛날에는 권지암 거기는 서울 한번 가려면 더 힘들어. 권지암에서 서울 한번 가려면 낮에는 모르는데 아침 저녁은 차 못 다녀. 그런데도 왜요? 물류 비용 하더라도 뭐가 더 하니까요? 예, 땅값이 너무 싸니까요. 지금 막 그 위에까지만 올라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도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물류창고 해가지고 창고 빌려주고 싶은데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 을한테 붙어가지고 여기 좀 길 좀 내달라고. 내가 이 땅을 사용할 때 너 땅을 좀 이용 좀 하자. 이용 좀. 길 좀 내달라. 이 사람 요구하죠. 요역지라고 그래. 알았다고 승낙하죠. 승역지라고 그래. 여기서 뭐다? 통행하죠.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지역권 이렇게. 이 지역권은요.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만. 편이라는 거요. 요역지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역지는요.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땅 전부 반드시 일필지 전부를 위해서 여기는요. 일필지의 일부나 여기 뭐죠? 전부나 이렇게 일부나 전부나 이렇게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부나 전부 이렇게 일부나 전부나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래서 여기 요역지죠? 요역지가 이렇게 이전 병한테 이전을 해. 이전. 그럼요 지역권도 같이 병한테요 이전을 해. 이렇게 이전 이렇게. 이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이렇게. 부기등기라고 이렇게. 부기등기. 이건 부기등기를 하잖아. 유일하게. 이것을 뭐란다? 수반성이라고 그래. 수반성은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봐봐요. 이 땅 전부에다가 통돈 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통행지역권이죠.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어. 시효취득이라는 게 뭐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요 남의 땅 위에다가 길을 내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평생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 시간이 지나 몇 시간? 20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볼래요?
알죠? 말이 좋은 말이죠? 근데 거의 판례가 몇 개 없는 거 보면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저기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해. 통로를 개설하고. 통로를 개설하고. 몇 년? 20년. 이런 데서 뭘 한다? 등기를 해. 이것을 하면은 쇼치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지나서 내가 당신 땅에 이렇게 길을 내놓고 20년 동안 걸어다녔으니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등기해 줘야 돼.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것을 땅만, 길만 내놓으면 안 되고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표현이란 말이 뭐죠? 표현은 아까 우리 표현들 했잖아요. 표현이란 말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을 봐야지. 아, 저 사람이 저쪽으로 걸어다닐 수 있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쪽 걸어다니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길을 내놨는데 서로가 얼굴을 아니까 말을 못하고 우리 보면은 땅들이 있는데 길을 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길을 내가지고 다니면 내 땅인데 말도 못하고. 알겠죠?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옛날에 아버지끼리, 길 내놓고 좀 다녀라. 그래, 친구야. 여기 쭉 다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부탁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냈단 말이죠. 그랬으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만해야죠. 그런데 자식들은요, 그걸 알아 몰라, 그 사정을. 모르죠. 모르고 나서 자식이 뭐란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다 걸어 다녔는데, 이렇게 우기면은요, 반박할 자료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길을 걸을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걸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중요하죠? 아, 저놈이 나는 못 살게 구는데, 꼴 보기 싫은데, 여기 길을 딱 막아버리면 저기가 맹지가 되잖아요. 그럼 땅값이 똥값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저기다가 빌라 세워가지고 분양하면 저놈은 돈 벌고 나는 돈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내가 더 좋은 땅인데. 열 받아 안 받아? 아, 여러분 열 안 받아요? 나는 받아. 알겠죠?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요,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지. 이걸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봐봐.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샀어. 1억씩. 그다음에 여기 A라는 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길을 내고, 이 A, B, 갑을병이 길을 내고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취득할 수도 있고, 안 걸어 다니면 상실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지 않으면 몇 년이 있으면? 20년. 개설하고 걸어 다니면 몇 년? 20년. 똑같아. 걸어 다니지 않으면 20년. 그럼 소멸해. 그럼 취득이니까 취득시효라고 그래. 취득시효. 이걸 뭐란다? 소멸시효라고 얘기해. 소멸시효 이렇게. 취득시효, 소멸시효. 그러면요, 취득했고 이건 뭘 했다? 소멸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봐봐. 취득했고 소멸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취득은요,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한 사람 1인이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전원이 취득을 해. 재밌는 말이죠. 왜요? 우리 지금 지역권은 뭘죠? 권리잖아요. 이런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아,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게 낫죠. 취득하는 게 좋아, 소멸하는 게 나와? 아, 이런 봐봐. 이러면 돈 내놓고 지금 돈 내고 학원 다니고 있죠. 합격할 때까지 들었으면 좋겠어? 내년까지만 들었으면 좋겠어? 합격할 때까지 없자든지, 알겠죠? 악어 뭐 힘줄처럼 막 끈질기게 해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권리는 악어 힘줄이에요. 권리는 없어지는 것은 쉽고, 취득은 쉽고, 알겠죠? 소멸은 어렵게 하지. 빨리 소멸됐으면 좋겠어? 늦게 소멸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전원에게 소멸해야, 한 사람이 소멸이 아니고 그러면 소멸한다 그래야지. 아, 전원이 소멸돼야지. 그냥 한 사람만 취득하면 다 취득하고. 왜? 취득은 좋으니까. 여기는요, 봐봐. 이건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이에요. 중단. 여기는 취득 시효의 중단이에요. 중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 소멸을 중단시키고 취득을 중단시킨다잖아요. 소멸을 중단시키고 취득을 중단시켜. 그러면 봐봐. 소멸은 나쁜 건데 소멸을 중단시키니까 좋아, 나빠? 아니, 여러분의 권리가 내일까지밖에 강의 못해. 오늘 딱 중단이 돼가지고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래.
알겠죠? 이거 좀 오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기다려보래. 딱 멈춰. 잠깐 멈춥시다. 이렇게. 그럼 아직은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중단은 좋은 거잖아요. 내가요 지금 이게 이제 곧 내 거 돼. 내 거 되는데 뭐라 옆에서 딱 딴지를 걸어. 아 잠깐만요. 딱 그래. 오 이게 내 건데. 근데 딱 딴지를 걸면 어때요? 중단이 되잖아요. 우리가 중단이라는 말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정지하고 중단은 법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 정지 스탑이죠. 정지는 우리가요. 우리 차를 생각해.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차 운전할 때? 운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잠깐 멈추죠. 멈춘 상태에서 다시 가죠. 그걸 정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왔던 길에서 나머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정지라고 그래요. 중단은 뭐죠? 시동 끈 거죠. 시동 껐다는 것은 목적지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지. 처음부터 다시. 어딘가를 가면 시동 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은 뭐냐면 중단은 지금까지 왔던 거 시동 꺼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중단은 지금까지 왔던 거 없어지고 새롭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놓고 20년이 있으면 권리를 취득한다 했죠. 20년. 근데 지금요 19년이 돼. 19년. 몇 년만 있으면 1년만 있으면 되는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내 길을 갈아엎어 버렸어. 어떤 놈이 내 땅에다가 길을 내놨냐 갈아엎어 버렸어. 그러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중단.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다른 데다가 또 길을 내. 다른 데가 또 길을 내. 그러고 나서 몇 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그래서 취득을 중단시키면 나쁜 거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소멸되는 것을 그냥 셋이 다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저 땅이 필요 없어가지고 셋이 다 그냥 포기했어 그냥.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걸어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그런데 뜻한 바가 있어. 한 사람이요. 오늘부터 걸어다니기 시작해. 그러면 앞으로 19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았어. 1년만 안 걸어다니면 이제 없어져. 그런데 뜻한 바가 있어. 걸어다녀 계속. 통행하고 있어. 그 도로를 다시 길을 다시 이용해. 그러면 이 19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았던 것이 없어지고 오늘부터 걸어다니죠. 걸어다니다가 이 사람이 한 2년 걸어다니다가 그만두죠. 그러면 2년 후부터 다시 몇 년 동안 걸어다니지 않으면 20년 동안 걸어다니면 없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소멸하는 것이 빨라요? 늦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늦어지죠. 그러니까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니까 좋아요? 나빠요? 권리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술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요.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이 말이에요.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이 중단시키고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이렇게 모두에게 중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됐죠? 그다음에 전세권. 자 전세권은요 잘 봐봐요. 여러분 전세권 이렇게 갑이요 을한테요 전세금 1억을 줘. 1억을 주고요 갑의 집 1층에다가 을이요 전세권을 해. 전세권은요 이렇게 등기를 해. 등기요. 그러면 전세권은요 등기하면 사용하고 수익의 용익 권능의 전세권. 그러면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에요.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담보물권은 뭐뭐가 담보물권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용익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이잖아요. 사용 수익. 용익인데도 불구하고 담보물권도 있어. 여러분요 사용 수익을 언제 사용 수익하죠? 사용 수익은 전속 기간 동안 이렇게. 전속 기간 동안 이렇게. 전속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을 해.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요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안 들어갔다 갈 테니까 그냥 텔레비에서 숙박업소 들어간 거 봤죠? 아 텔레비 봤어. 오케이 좋아. TV에서 보면요 TV에서 그냥 들어가요? 돈 주고 들어가요? 돈 주고 들어가죠. 왜요? 내가 잠자는 시간 동안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봐봐요. 이 강의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수강료 속에는 강의를 듣는 것도 들어있지만 이 강의실을요 사용하는 것도 들어있죠. 이 강의 사용료는요 아까 그 알바 학생 있죠? 근로자 학생 있잖아요. 근로 학생이요 거기 알바비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강료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실을 여러분들은요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가 사용 전속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봐 전속 기간 동안 우리 아까 전세권은 뭐죠? 요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누구? 타인의 뭐를 부동산을 그것을 뭘 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러니까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여러분 전세권은 근데 사용료를 내야 안 내? 전세권은 월세는 내죠. 한 달에 얼마 내? 한 달에 50만 원 내 월세. 근데 전세는 사용료 내는 안 낸다. 전세는 어때? 전세금 주고 전세 그대로 받아오죠? 그러니까 사용료 내 안 내? 아니 남의 집을 썼는데 어떻게 남의 집에 2년 동안 썼는데 왜 사용료를 안 내요? 아니 여러분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런 집 혹시 없어? 사용료 안 내는 집 좀 나 좀 주면 안 돼요?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이따 끝나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자게. 그럼 여러분 그런 집 있으면 나한테 줘. 아니 사용료를 안 내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전세금 냈다가 전세금 다 받으니까 안 낸 것 같죠? 이자 있잖아요, 이자. 여러분 전세금 2억 내죠. 그럼 그 전세금이 나한테 있으면 이자가 누구 통장에 떨어져? 내 통장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한테 전세금 2억 줬죠. 그럼 전세금 이자가 누구한테 떨어져? 집주인한테 떨어지죠. 그게 바로 사용료 아니에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그래도 전세사니까 좀 나은데 너는 참 안 됐다. 둘 다 똑같아. 무슨 말 알겠죠? 월세는 월세 내는 거고 전세는 전세가 더 나쁘죠. 여러분, 나는 항상 그래요. 학생들이 자기 돈이 없어서 그냥 뭐죠? 자기 합격을 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물어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집은 어떻게 있죠? 나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아, 집은 전세가 얼마죠? 1억 8천,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한심해. 아니 왜 저러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죠. 전세를 1억 정도 들면 1억을 전세금으로 빼고 나머지 1억으로 해가지고 월세 들어가야죠. 그러고 나서 그 전세를 보증금을 해가지고 상가 얻어가지고 부동산을 해야지. 그래야 돈 벌죠. 여러분 남의 집, 남의 그 중개 사무소에 가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돈 못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요, 어떻게 하든지 월세에서 전세로 가려고 하는 거. 전세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죠. 집을 사지 말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전세로 있으면 집 못 사요. 전세를 깨가지고 일을 해야죠. 사업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 뭐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전세 살아. 알겠죠? 그걸 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죠. 내가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 조사 잘 해보고 뭐가 좋은지 있는지 아이템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전세금을 빼가지고 사무실을 차려야지 돈 벌죠. 근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학생도 하나가 합격을 했는데 자기 합격했다고 남편이 차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뭘로 살래? 그랬더니 그랜저로 살까 뭐 투싼을 살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부동산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은 돈이 안 돼서 뭘 하냐면 그 중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좀 돈 벌 때까지. 근데 그랬죠. 너 중개 소속 공인중개사는 절대로 돈 못 벌어. 그럼 너가 지금 그러면 그 차는 그럼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현금 얼마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할부로 사면 된대. 남편도 신용이 되고 자기도 신용 되니까. 근데 내가 그랬죠. 너 그러지 말고 그냥 중고 사 차. 그러고 나서 네 남편하고 너하고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사무실 차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차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남편이 그런 발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각해보자 했대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나는 뭐냐? 차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는 절대로 우리나라 차 사면 안 돼. 왜냐? 우리나라 차는 1년마다 차가 바뀌어. 뒷꽁무니 보면 차는 똑같아. 뒷꽁무니 보면 이놈의 차가 언제 나오는지 다 알아버려. 그런데요, 외제차는요, 내 차도 좀 오래됐지만 한 번도 모델이 바뀌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바뀌어도 그냥 차가 그냥 그대로예요. 차 모양이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누가 내 차가 저거 몇 년씩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 없어요. 지금 모델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우리나라 차에 비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도 이 차가 몇 년씩인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왜요? 외국 차들은 겉모양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벤츠 한번 봐봐. 10년 전 거나 지금 거나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 내가 그랬죠. 너 그러면 그냥 중고차 사. 외제차로. 알겠죠? 그래서 사고 그거 타고 다니면 누가 이게 중고인지 새 차인지 어떻게 알겠냐. 그냥 그거 타고 다니고 싸게 사고 차라리 돈 대출 받았고 너 그 현금 있는 거 다고 해가지고
남원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들어가려면 회원권이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를 한 1,000에서 1,500 정도 줘야 돼. 2,000 정도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3,000원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데 나중에 다시 받는 돈이에요, 그 돈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한 2,000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직기는 그대로 넘겨받으니까. 그냥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5,000 이상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니네 그 돈으로 대출 좀 받아서 그냥 해. 이랬죠. 그런데 이사를, 이 아파트로 이사 갈 거더라고. 그건 지금 사고 있는 게 뭔데? 전세래. 그럼 이건 전세래. 이쪽으로 가면 돈 더 주겠네? 그렇대. 야, 그냥 여기 살아. 전세로 왜 옮겨요? 아니, 내 생각에.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지금, 아까도 전화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 근데 학생들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산 사람들 있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지금도 대출 원리금 내는 사람 있죠? 대출금 매년 이렇게 원금하고 대출하고 상환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뭐 사는 거예요? 월세 사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파트 산 사람 다 월세 사는 사람이잖아요. 대출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 사는 사람이나 전세 사는 사람이나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뭐냐? 사용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의 집을 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사용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낸다? 잠자는 동안 내죠. 그럼 여러분요, 모텔 들어가면 언제까지 내요? 아침에 나올 때까지 돈 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 넘었어. 그럼 돈 더 내려가죠? 왜요? 그 돈으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돈 더 내야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전속기간 만료가 돼, 만료가 되면 돈 낸다, 안 낸다? 만료가 되면 돈 내, 안 내? 아니, 돈 안 내죠. 기간이 끝났으니까. 만료가 되면 죠 용익권 등은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이게 중요해. 당연 소멸해. 당연 소멸하니까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전세금 받아야 되겠죠? 전세금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전세금 안 주죠? 안 주면 뭐를 해? 경매. 무슨 경매? 이미 경매. 전세권은 경매를 할 때 있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경매하면 경매 대금이 나오죠?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아.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래서 그걸 담보권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래 담보는 저당권이 담보물권이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요. 봐봐요. 우리가 전세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세 기간 끝났어.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나 전세 살고 있어. 그럼 전세 언제까지니? 어제 끝났는데? 이상하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전세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간이 끝났을 때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만 따지면 용익물권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세금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이 뭐죠? 여러분 좀 봐봐요. 집주인이죠? 그럼 나죠. 내가요 월세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보증금 1,000만 원 줬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줬어요. 그런데요, 여기 집주인이가 나한테요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요, 집주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보증금으로 보면. 월세 사는 사람 뭐라고 그래? 채권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월세 사시는 분들 여기 계시면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죠. 야, 저 사람 누구니? 나 채무자. 이렇게 하면 돼, 채무자. 맞잖아요, 채무자. 아니, 법률적 용어가 쓸 수 있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집주인이야. 그럴 필요 뭐 있어. 다른 용어도 좋은 용어들이 많은데. 거짓말 아니잖아요. 채무자. 그래서 야, 너 돈 얼마 비싸? 얼마 안 돼. 돈 1,000만 원밖에 안 돼.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알겠죠? 이게 채무냐? 내가 채권자 아니에요. 왜? 돈 받아야 되니까.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봐봐. 기간이 끝나면 나 돈 받아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채무자가 되고 기간 끝나면. 그러니까 돈 안 주죠. 돈 안 주니까 그러니까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똑같이 경매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이걸 우린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1월 1일하고 10월 1일까지인데, 오늘 지금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전속 중이죠? 여러분, 전속 중에는요, 봐봐. 내가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잠잔다는 거예요. 이런 남의 집에 잠자면서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오늘 5월 1일이야.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전세금이 내 앞으로 있어야 돼? 집주인 앞으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전속 중에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사용 수익 한다 이 말이죠. 전세권을 전세금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 되죠. 언제요?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 기간 끝나. 10월 1일. 장차 전세권 소멸하죠?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월 1일 안 돼.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그럼 10월 1일은 전세권 끝나죠. 전세권 끝나니까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전세금 돈만 있잖아요. 아, 이런 봐봐. 내가 무슨 질문할 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사는 걸 물어본단 말이죠. 전세금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세금은 분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러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전세권 담보대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전세권으로 담보대출해 준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세금 1억밖에 없는데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있고 달란 말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다 잡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요. 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 전세금. 이거 전세권자죠? 이 사람은 다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여러분요, 지금 이 세 가지만 전세권을 딱 알면 전세권은 끝이에요. 나머지는 암기하는 것들이요. 여기다가요, 등기하죠? 전세권 등기하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요, 여기 이 전세권한테요, 은행이요,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거든요. 전세권에다가. 그러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에다가 뭐죠? 저당을 잡고 돈 1억을 빌려주겠어요? 담보 권능에다가 1억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겠어요? 용익이다, 담보다? 저당권은 무슨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죠? 그러니까 어디다 저당 잡는다? 용익 물건에다 저당 잡는다. 해놨잖아요. 이거 눈 없어? 눈치 있어? 눈치 없어? 용익에다 한다고 해놨네. 알겠죠?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지금 문제. 왜 그렇다? 이걸 얘기해. 용익 권능은 뭐가 용익이죠? 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 중일 때. 기간이 끝나면 뭐라 그래? 담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용익.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전세 끝난 사람한테 빌려줘? 전세 중인 사람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용익에다 해야 되겠어요? 담보에다 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 용익 권능은 뭐가 문제예요?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봐봐. 우리는 모텔 들어가죠? 호텔 들어가죠? 호텔은 오후요? 오후 4시에 체크인을 해. 아침 10시에 끝나. 알죠? 나한테 들어갔냐고? 그러면 묻지 마. 강의하려고 다 알아봐. 그러면 오후에 4시에 들어갔다가 아침 10시에 당연히 나와야 돼. 벨이 울릴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침 10시 되면 당연히 나와야지.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 또라이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고 돈 더 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룻밤만 끊었죠? 하룻밤만 끊으면 무조건 몇 시 안에 무조건 나와야 돼. 당연히 나와야 된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데스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나가도 되냐고 묻는 게 아니고 10시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뭐죠? 1월 1일은 오후 4시 지금 체크인 들어가는 거고 10월 1일 언제다? 아침 10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소멸하죠. 근데 봐봐요.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전세권 위에다 저당 잡았는데 이렇게 전세권이 어때요? 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전세권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같이. 그러니까요, 더 이상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없어.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2번, 1번, 2번. 중요해,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1억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면 좋은데 전세권자가 1억 받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줘. 나는 안 줘. 은행에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은행이 불안하니까 2억에다 딱 압류를 거는 거예요, 압류를. 돈 집주인한테 이 사람한테 못 주게 압류를 걸어야 돼. 그런데 이 집주인은요, 압류가 들어오면 A한테 주고, 압류가 안 들어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 아무튼 집주인은 기간이 만료되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전세권자한테 주는 거죠. 4번. 이렇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옛날에는 전세권이 되게 간단했는데 이 세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전세권이요. 여러분, 전세권은 뭐냐? 잠깐만 더 해야 돼요. 한 2, 3분만요.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죠. 합의라고 뭐를 준다? 전세금을 주죠. 그 다음에 뭘 한다?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인도는 요건이 아니고, 이때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
기존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날에 빌려준 돈을 가지고 전세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잘 봐. 인도는 안 해도 돼. 봐봐요. 여기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2월 1일 날 전세금 주고 등기했어, 등기. 아들내미가 지금요, 송담대학교 합격을 했어. 그럼 3월 달인데, 그럼 여기 언제요? 언제 3월 달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2월 1일 했어. 그럼 3월 1일 날요? 여기 3월 1일. 여기 송담대학교 뭐 소방학과가 있나 봐요. 소방학과에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저희 차 운전하고 뭐 꼭 나와 있더라고요. 소방학과 요즘은 되게 중요하죠, 그게요. 학교가. 3월 1일 날요, 전세가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 날요, 여기 이제 아들내미가 4월 1일 날 이제부터 전속기간,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전세권이. 여기 갑이, 여기는 을이고 이게 갑이.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는 2월 1일 날 했어. 방을 미리 잡아놔야죠. 그런데 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가운데요, 중간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누가 먼저냐가 따져야 되죠. 누가 먼저냐. 갑이 먼저예요, 을이 먼저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세권자가 먼저예요, 저당권자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하기로 하고 등기를 먼저 했어. 누가 먼저다? 왜 전세권자가 먼저다? 여기요, 전세권은 인도 시작했다면 내가 인도받았다면 집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넘겨받는 것은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뭐가 있으면 돼?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이요, 최장은 10년이에요. 최장은 10년. 전세권은요. 그런데 여기요, 최장 10년인데요. 제가요, 흰색을 전부 한번 입었더니요, 이걸요, 여기다 다 찍어가지고요. 이거 미쳐버리겠어, 이거요. 여기 또 찍었어요, 여기다가. 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빠.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요. 자, 최장이 10년이잖아요. 최장 10년인데, 여기요, 토지는요, 0부터 10년이에요. 건물은요, 1년부터 10년이에요. 이런 봐. 토지는 이제 땅이죠. 땅바닥이니까 0부터죠. 전세를 봐봐. 전세는 딱 쳐다보면 뭐가 보여? 천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뚫고 올라갈 수 없어 10년이에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지죠. 땅이죠. 땅 위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힌 데가 있어 없어?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무한이에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그런데 전세권은 딱 쳐다보면 뭐가 있어? 천장이 있죠. 뚫고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최고 몇 년이다? 10년. 그런데 땅은 1년이죠. 0부터 10년이죠. 그런데 건물은 1년부터 10년이단 말이죠. 왜 그렇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잠잘 때 어디서 자? 침대 위에 자죠? 땅 위에서 올라가 있잖아, 침대만큼. 알겠죠? 그래서 1년부터 10년이다. 연상하라고. 알겠죠? 다시, 토지는 언제부터? 0부터 10년. 건물은 언제부터? 1년부터 10년.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전세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외에는요, 뭐 중요한 것은 별로 없어요. 무엇인지 알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기초강의에서는 이 전세권이 뭐고, 지상권이 뭐고, 지역권이 뭐다.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